안녕하세요. 지혜로움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의 친구, 지혜로움이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악착같이 모은 이 재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서 고맙습니다 소리는커녕 오히려 자식들끼리 등 돌리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 재산 물려주다 자식들 의상하고 본인 노후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옆집 박 사장님네 아들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멱살잡이 했다는 소문. 그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고 내 노후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재산 상속 최악의 실수 3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0분 남짓 영상 하나가 당신의 남은 30년과 자식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는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내 노후 자금은 생각 안 하고 자식에게 전부 다 물려주는 실수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가슴 아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남 1녀를 키워내신 72살의 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번듯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전 재산이었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었고요. 그런데 몇 해 전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큰아들이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죽겠다는 소리까지 하니 이 어머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국 내가 좀 덜 쓰고 아껴 살면 되지 하는 마음에 하나뿐인 상가 건물을 팔아서 아들 빚을 다 갚아주고 남은 돈까지 사업 자금으로 다 줘버리셨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큰아들 집에 들어가 살면 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들은 사업 재개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거실에 나와 TV 보는 것조차 가시방석이더랍니다. 결국엔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경로당이라도 다니시는 게 어떠세요? 하는 며느리의 한마디에 아,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었구나 깨닫고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을 얻어 나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30여만 원으로 월세 내고 공공근로로 생활비를 버시는데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그러시더군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해.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후회돼서 밤에 잠이 안 와.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럴 의무가 없고요. 현실적으로도 자기들 살기 바빠서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내 몫을 먼저 확실하게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걸 선취후 중여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내 노후를 챙긴 후에 남는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종이랑 펜을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년에 1,800만 원이죠.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하면 5억 4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내 생명 자금입니다. 둘째, 이 생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거나 가지고 있는 목돈을 즉시 연금보험에 넣어 매달 따박따박 연금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통장에 매달 생활비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끔 만나서 맛있는 밥 사주며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75세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매주 서른 모시겠다고 난리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이분은 일찌감치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매달 2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세요. 그걸로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배우러 다니시고 손주들 오면 10만 원씩 용돈도 척척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눈에는 능력 있고 멋진 어머니로 보이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 허리 꼿꼿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아들이라고, 장남이라고, 혹은 나랑 같이 산다고 특정 자식에게만 몰래 더 챙겨주는 실수입니다. 이게 바로 집안 싸움의 가장 큰 불씨가 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산 앞에선 그 말이 무색해질 때가 많습니다. 부모 딴에는 사정이 딱한 자식이나 혹은 장남이라고 더 챙겨준 것이 다른 자식들 가슴엔 수십 년 묵은 서운함과 원망으로 남게 됩니다. 서울에서 크게 무역업을 하시던 김 사장님네 이야기입니다. 슬아의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셨는데 유독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죠. 가업을 이어야 한다 하면서 큰아들이 사업할 때마다 억대의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자식들에게는 비밀이었고요. 몇 년 전 김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내용은 남은 재산을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정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이 그동안 아버지가 큰형에게만 몰래 지원해주던 돈의 내역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 재산은 이미 수십억 원이 형에게 넘어갔다. 이건 불공평하다. 라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하는데 아무리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다 줬도 다른 자식들이 자기 몫을 찾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이 집안은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죠. 김 사장님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바라는 마음에 유언장을 썼겠지만 그 이전에 행했던 불공평한 증여가 결국 자식들을 갈라놓은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할머니가 아들네와 함께 사셨어요. 딸들은 모두 도시로 시집을 갔고요. 할머니는 당연히 자신을 모신 아들에게 논과 밭을 다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아들 통장으로 돈도 보내주고 땀을 판 돈 일부를 떼어주기도 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빠가 엄마 모신 건 맞지만 우리도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할 도리는 다 했다. 엄마 재산을 혼자 다 갖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 측에서는 어머니 살아계신데 드린 용돈이고 생활비다 라고 맞섰지만 법원에서는 사전증여로 보고 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원칙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첫째,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를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고 모든 자녀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내 유산에서 이만큼은 미리 떼고 계산한다는 일종의 약속을 받아두는 셈이죠. 둘째, 만약 특정 자녀에게 더 물려주고 싶다면 그 이유를 다른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막내딸이 평생 장애를 가진 나를 돌봐주었으니 다른 자식들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와 같이 유언장에 명확하게 그 이유를 남기는 겁니다. 이걸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면
자녀들 간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산보다 무서운 것이 서운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불공평한 처사는 자식들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결국 형제 간의 연을 끈자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바로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 하는 생각에 아무런 준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 싸움 붙여놓고 눈 감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맑은 정신일 때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 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고 책임입니다. 강원도에 땅을 좀 가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입버릇처럼 내가 죽으면 아들, 딸 또 같이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식들도 다들 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별다른 준비 없이 유언장 한 장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 절차를 시작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은 현금이 아니라 전부 땅과 밭, 임야 같은 부동산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이 땅은 나중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니 팔지 말고 갖고 있자고 했고, 당장 돈이 필요했던 딸은 무슨 소리냐, 세금만 나오는데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맞섰습니다.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법정으로 갔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걸 청구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그 땅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고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변호사 비용, 세금으로 다 나가고 자식들 손에 쥔 건 얼마 되지도 않았죠.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원망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미리 정리를 해두셨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아주 현명한 교장 선생님 출신 부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70대 초반부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본인들 재산 목록을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하셨어요. 예금, 보험, 부동산, 심지어 가입해둔 상조 서비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싶은지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는 큰딸에게는 서재가 있는 이 아파트를, 주말 농장이 꾸민 아들에게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땅을 주고 싶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서운한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조율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편지 형식으로 담으셨어요. 몇 년 후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장은 눈물과 추억으로 가득했을 뿐 재산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자식들의 깍듯한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언장 쓰는 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언장은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자식들이 겪을 혼란과 갈등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꼭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자필증서 유언은 집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 전체, 작성한 날짜, 주소, 그리고 이름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 혹은 지장을 찍으면 됩니다. 컴퓨터로 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면 무효가 되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내일 당장 실천해 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내 재산 목록을 정리해보고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차분히 적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식들을 지키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내 노후 자금부터 확실히 챙기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올인 상속은 내 노후와 자식의 인생 모두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하십시오. 특정 자식에게만 몰래 더 챙겨주는 불공평한 증여는 형제 간의 우애를 끊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셋째,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십시오.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식들을 재산 싸움터로 내모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일 때 유언장을 꼭 작성해 두십시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건물을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연이 끊어지는 것만큼 슬픈 비극은 없습니다. 부디 오늘 노후지혜가 드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이 아닌 화목을 물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이런 준비를 못한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명절에 용돈 쥐어주는 부모 되는 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사는 비결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